대체 불가능이란 말이 있죠. 이분을 보면서 떠올렸습니다. 목소리, 외모, 연기 모든 게 매력적인 분이 오셨습니다. 지현준 배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예.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하고 있는 지현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혹시 활동 소식 지금 또 어, 이 촬영 끝나시고 LG 아트센터로 네. 또 출동하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산소 같은 누님 이영애 선배님과 아, 이영애 함께하고 배우님. 있는 네. 해다가 불러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입니다. 네. 시간 되시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지만 꼭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십시오. 혹시 또 다른 공연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요 방송에 나오셨던 우리 안순균 배우님과 같이 렛미님. 램님. 네, 제가 아주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를 연극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제가 그래서 국립 효름극장에서 네. 또 여름에 렛미인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배우가 되기 전에는 혹시 지현준 배우님은 어떤 사람이셨을까요? 네, 저는 다큐멘터리 PD 하다가 그만두고 그날 바로 결정하고 배우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PD를 하시다가 KBS에서 하다가 네. 이거 하면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그만두고 친구들하고 PC방에서 스타하고 스타크래프트. 네, 카트라이더 좀 달리다가 사발면 먹으면서 이제 뭘 하지 생각하다가 70 먹어서도 좀 재미있는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퇴직이 없는 일은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와. 그래서 우리 포털 검색 사이트가 배우가 되려면 이런 거 검색하니까 네. 쫙 뭔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 찍어서 전화한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PD도 계속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안 하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그러면 편집실에 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어서 거의 짜장면 그릇 거 양말, 속옷 막 이런 게 널브러져 있고 다 끝나고 나서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편집하고 넘겼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다큐멘터리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뭔가 진실, 뭔가 이런 걸 진짜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큐멘터리니까 네. 꾸밈 없이 뭔가 사실적으로. 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딱 그냥. 네, 인생을 얼마 이제 중반부에 들면서 돌아보기로는 인생의 정말 큰 결정은 한순간이에요. 네. 굉장히 장고하지 않더라고요. 오래 하는 건 오히려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걸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길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기로에 선 어떤 선택들은 오히려 심플하게 이거다 그냥 꼭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근데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 그냥 바로 바로 그 길로. 전화하고 갔던 거. 대단한 그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오히려 모르니까. 아는 게 그쪽에 아는 게 정말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오세요. 와. 네, 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디션을 윤도현의 먼 훗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그걸 부르고 오디션 좀 불렀어요. 노래로 너무- 기적의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신 걸로 알고 그거는 있는데 초반에. 좀 한참 후에 일이고 후회인가요? 네. 일단 극단에 들어갔죠. 네. 극단에 들어가서 3년 있었는데 잔머리가 좋았던 사람이라서 좀 네. 머리로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걸 뭔가 빨리 실행해내서 초반 러시가 굉장히 좋은 스타일이에요. 꾸준함이 좀 적은 대신 호기심이 많고 초반 러시가 좋아서 처음에 남들보다 좀 빨리 탁 치고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연기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연기는 그게 안 되구나. 네, 그렇게 했더니 머리 쓰지 말라고 나한테. 네. 잔머리 쓰지 네, 그래서 잔머리 안 쓰려고 또 하나를 머리 썼더니 그것도 머리 쓰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 네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쇼킹했어요. 상대방하고 대사를 주고받으니까 넌 사람하고 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는구나 라고 피드백이 왔고 연기에 대한 디렉팅이라기보단 제 삶에 대한 디렉팅을 정말 맞는 말을 탁 여기다 꽂아 주시니까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그때부터 너무 괴로웠지만 너무 재밌다. 괴롭지만 재밌다. 네, 그리고 무대에서 사람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연기라는 게 이렇구나. 그럼 살아온 게 다 이제 연기로 보이겠네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그렇죠. 이 대사를 만나가지고 이 캐릭터를 딱 받으면 이 장면이 슬픈지 아니면 이 장면 좀 화가 나는데 이 장면 좀 슬픈 데는 결국 내 경험을 통해서 분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경험을 통해서 분석해서 이 장면 슬픈 거라서 슬픈 연기를 준비해 갔는데 상대방 맡은 배우의 짬밥 많은 선배님은 이거는 그냥 굉장히 재밌는 건데 라고 얘기하면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장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 인생에서는 이 장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에서는 이건 슬픈 거란 말이야. 네.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왜 이게 아름다워하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정보값이 저한테 들어옴으로써 제가 누구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네. 그럼 똑같은 장면을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면 전 마냥 이 장면을 슬프게만 생각하지 않게 되겠죠. 이분 인생에서 이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제. 네. 아니면 섞거나. 근데 이런 작업들이 많아지면 5개가 되고 무한대가 되고 그 중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겠죠. 요즘에 이제 배우 지망생들 네. 많잖아요. 이제 노하우나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기 레슨도 하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래는 테크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춤도 테크닉이 있어요. 네. 그래서 테크닉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연구계를 어떻게 하고 갑상연골 기울이고 그럼 소리가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당장의 효과가 있어요. 춤도 이렇게 해서 매일 찢고 매일 더 라인을 크게 하고 어떻게 봐야 몸에 각이 더 살고 이런 걸 가르쳐주면 티가 나죠. 네. 근데 연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제일 나중으로 밀어두게 되죠. 이쪽 웃긴 얘기죠. 자기 영혼과 그리고 자기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 삶은 안 힘들 때가 사실은 없을걸요. 오히려 그냥 안 힘든 날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날이죠. 네.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를 늘 내던질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막상 시작할 때는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 재밌게 일단 재밌나가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연기에 있어서 계속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 자기를 좀 이렇게 비춰볼 수 있을 만한 용기와 던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다양한 형태건 그게 가볍건 무겁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일단 재밌으면 무조건 네. 시작입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 네네네네. 와, 제가 보러 갔는데 정말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 거기서 이제 하데스타운의 하데스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그 소화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지데스라는 또 별명이 붙여졌잖아요. 지데스. 그래서 지데스타운이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데스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의 그런 하데스 타운은 이미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영국에 사는 친구한테 그 소식을 듣고 네. 이런 뮤지컬이 있구나. 그래서 그 뮤지컬에 대한 정보를 듣고 OST를 들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래서 OST 듣자마자 이 역할을 진짜 오디션을 꼭 봐야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세련되고 정말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확실히 제 주제는 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같이 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잘하는 그 뮤지컬 배우분들 사이에 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역량을 최선을 다해 하긴 했지만 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앙상블이 돼서 그 작품이 확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하는 준모나 우영이도 너무 훌륭하고 매력적인 하데스긴 한데 제가 어떤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하데스로 그 무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너무 좋고 그냥 그걸로 너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데스라는 이름도 너무 좋아합니다. 또 하겠죠? 이번에 또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 2년 후에 돌아오지 않을까. 2년 후에 네.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정말 네, 강추입니다. 강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작품을 하시면서 약간 캐릭터적으로 실제 지현준 배우님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가 있을까요? 화가 이중섭 선생님 연기했을 때가 너무 약간 그때 정말 어떤 예술가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걸 느껴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이중섭 선생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서 얼굴이 길고 허리도 길고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중섭 선생님께서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나랑 비슷한 종자의 얼굴 크기와 이런 거 가진 사람들 이게 있잖아요. 네. 제 체형이죠.
그리고 성품도 너무 비슷하고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인투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과 사랑과 예술에 대한 세계가 저한테 정말 많이 엄청나게 자극이 됐고 그때 공연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내가 아닌데 연기를 정말 노력해서 했다 이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캐릭터를 받아서 작품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시기에 지현준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부족하지? 아니면 뭐가 필요하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런 배역을 선택을 안 하시는 그런 건가요? 배역을 선택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배역이 와도 지금 나한테 이게 부족하고 나한테 없는 부분이 찾아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질감 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나랑 좀 다르다고 해도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 안에 방들이 너무 많다. 사실 사람들은 무한하구나. 네. 이 중에서 이걸 내가 못 봐줬던 거지. 사실 날 이렇게 보면 저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와 모든 또 이 저를 보는 관객분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현준 배우님에게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 지금 광범위하죠? 행복. 지금이 늘 지금요? 늘 지금입니다. 네. 늘 지금 지금 이 순간. 네. 행복.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이 이만큼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저 옥상에서 보면 요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과거도 있고 우리가 이만큼이라고 하는데 저 우주에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가치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속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죠. 그런 거라서 이걸 잘 살아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잘 책임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란 말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뻔하긴 하지만 이 답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평소에 되게 카리스마가 굉장하신데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목소리도 또 하데스타운 보면 좋고 맞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약간 나 좀 귀엽다 이런 순간이 있나요? 지금 너무 귀여우세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메라 밖에 표정 정말 안 좋으시네요. 아니 저는 되게 잘 알거든요. 왜냐면 같이 작업을 그렇죠. 해봤고 안톤 체홉의 곰이라는 작품을 웹 드라마로 그렇죠. 제가 너무 안무 감독하고 배우분으로 너무 재밌었죠. 유튜브에 하셨는데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또 평소 연기랑 또 다르세요.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고 이런 뭐 하셨는데 너무 좋아. 저는 알거든요. 그 안에 네. 또 귀여움까지 있는 거는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렇죠. 이번 올해 가을에 레드북 할 때는 많이 레드북. 레드북에서는 또 그런 모습을 좀 근데 약간 사람들이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네네 힘든 날이면 꼭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당구도 치고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것도 간단히 한잔 뭐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매번 하는 얘기지만 술, 담배 그리고 이성 얼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배우는 거였고 배우는 게 그나마 나를 많이 돌려주는 훨씬 뭔가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어느 순간에 공연이나 막 하고 일하다가 어느 버스 타고 가는데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다. 근데 아무한테도 전화하고 싶지는 않다. 전화할 사람도 없다. 이런 순간들이 이 일을 하면서 찾아왔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신앙이었거든요. 신앙을 크리스찬. 네, 늦게 이 일 하면서 신앙이 생겼어요. 굉장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일 하면서 신앙이 생겼고 그 신 어쨌든 저한테는 하나님이지만 신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이정표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1번 최애 영화, 책, 노래 이런 것들이 되게 취향이랄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저도 좀 배우고 싶은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받자마자
일단 드는 생각은 토리노의 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토리노의 말 이게 처음 듣네.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배우분들이 감자 먹는 씬이 있는데 그 씬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되게 쇼킹하게 저한테 머리에 확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듣자마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토리노의 말에 그 감자 굽는 장면이 정말 갑자기 확 떠오르고 혹시 책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은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제일 재밌게 봤던 책은 불안의 서라는 책이에요. 불안의 네, 서. 일단 내용이 조금 우울하고 되게 섬세하긴 한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렇게 많은 촉을 열고 사는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는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네. 그 책을 보면서 많이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 불안의 서라는 책. 감사합니다. 추천. 저자. 페르난도 페수아. 저자가 페르난도 페수아.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생뚱맞은 건데 만약에 과거든 미래든 갈 수 있다면 언제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참 재미없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지금이 좋다. 네, 그냥 지금에 있겠습니다. 그냥 이게 가장 후회가 안 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굳이 인생을 살고 뭐 힘든 시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 분명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그만큼 또 얻은 게 크기 때문에 그 훈련을 다시 할까? 아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다 만족합니다. 같이 작업하면서 궁금했는데 이게 몸도 또 근육질이시고 되게 좋으시고 그래서 무조건 지현준 배우님은 자기 관리하신다. 무조건 헬스장도 가실 거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몸 쓰는 건 반드시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삶에 있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춤을 배우든 뭘 배우든 그때 재밌고 꽂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40 후반이 되면서 생긴 습관이자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건 헬스는 근육이 너무 떨어지고 몸의 대사량이 너무 떨어지면서 몸에 오는 이 충격적인 슬픈 현실들을 이겨내려면 헬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헬스를 하고 있어요. 또 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원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세요? 좀 춤에 도움이 안 되는 근육들은 안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약간 너무 승모라든지 다리 부분 같은 거, 네. 데드리프트 같은 게 맞아요. 조금 좀 위험해가지고 그거 전체적인 밸런스가 정말 네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식단 뭐 수면 이런 수면은 워낙 타고난 잠이 많아서 세상이 무너져도 잠이 정말 잘 네. 주무시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새벽에 같이 밤샘 촬영을 해서 같이 딱 둘이서만 잤는데 갑자기 어디서 지진 나는 소리가 보니까 와 세상이 무너져도 집중하고 싶어요. 부럽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부럽습니다. 감사한 제 발란트. 그래서 건강하신 것 같고요. 네, 잠이 진짜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약간 좀 항상 제가 볼 때 삶의 여유랄까 좀 여유가 저는 많이 느껴져서 그래요? 혹시 이게 삶의 원동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원동력이 있으실까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네. 최고예요. 네. 하루하루 뭐 우리 바닥에서 큐티라고 하죠. 네. 이걸 통해서 그날의 삶을 결정하고 그날에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 그리고 한 번 또 내 기분대로 안 하고 마음 다 잡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실수하더라도 그래서 그럼 제 잘못이고 제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동력 이거 없으면 정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갑자기 지현준 배우님 보니까 이 구절이 떠오르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범사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예몽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 편안하게 그냥 한 말씀. 네 예몽 사랑해주고 계신 시청자분들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스쳐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인연이잖아요. 인연이고 어떤 정말 빅뱅 같은
그런 일이기도 하고 사람이 어떤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술가의 꿈, 예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일 한번 해보시는 일은 어떤지 사람이 한 3살까지는 꿈이랑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데 그런 것처럼 꿈이 현실인지 현실이 꿈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 꿈처럼 다가오는 어떤 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연장이나 아니면 기회가 되는 매체에서 좋은 연기로 꼭 좋은 선물 드리고 싶네요. 저희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에 꼭 서로 동참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